황기찬 인사해 네 새형수님 되실 분이시다. 깨어난 강재인은 이제 복수를 위해 여왕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도윤 씨 시간이 얼마나 흐른 거예요? 강재인은 사고 후 오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재인 씨 괜찮아요?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동안 매일같이 강재인의 병실에 들러 상태를 확인하던 김도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브레이크가 고장났을 때만 해도 꼼짝없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살려줘서 고마워요, 도윤 씨. 덕분에 또 목숨을 건졌네요. 지금 며칠이나 흐른 거죠? 제가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제 차 사고 강세리랑 황기찬 짓이 분명해요. 당장 가서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아니다, 엄마가 많이 놀라셨을 텐데 엄마한테 연락부터 해야겠어요. 강재인은 자신의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짐도 남아있지 않았죠. 핸드폰은 차 사고로 불타서 제가 새 핸드폰 빨리 구해올게요. 그날 차 사고가 생각보다 심했어요. 차가 완전히 연소돼가지고 남은 게 없네요. 재인 씨 미안하지만 재인 씨도 이제 깨어났으니 알아야겠죠. 당분간 가족이랑 친구한테 연락하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재인 씨가 잠들어 있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힘들지만 김도윤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강재인에게 알려야만 했습니다. 재인 씨 지금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재인 씨 말대로 그날 차 사고 강세리랑 황기찬 짓이었어요. 저희 사무실에 강세리가 도청기를 설치해놨더라고요. 도청을 하고 있다가 재인 씨가 강규철 회장님이 남기신 녹음 증거가 있다고 하니까 강세리가 분장까지 하고 재인 씨 차를 고장낸 거고요. 그날 형사라고 사칭한 사람은 길거리 노숙자한테 돈을 주고 심부름을 시켰던 거였고요. 그것들이 기어이 녹음기 때문에 강재인 씨 목숨을 앗아가려고 한 거예요. 다행히 제가 이번 사고에서는 재인 씨 구할 수 있었지만 그놈들이 앞으로 더한 짓도 할 텐데. 그래서 재인 씨를 일단 숨겨야만 했어요. 미안해요.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차 사고에서 재인 씨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제가 여기에 몰래 숨겨뒀어요. 재인 씨 장례식도 이미 치렀고요. 저 말고는 아무도 재인 씨가 살아있다는 거 몰라요. 나중에 말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다쳤는데 몸을 다 추스를 때까지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숨을 구해주었지만 죽은 사람이 되어야 했다니. 지난번 금자씨로 변신한 것은 그저 장난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강재인으로 당장 돌아갈 길이 요원해져 버렸죠. 그래도 엄마랑 승우 그리고 유경이까지 제 걱정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세 사람한테는 알려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엄마가 알면 당장 황기찬이랑 강세리한테 찾아갈지도 모르니 일단 유경이라도 만나봐야겠어요. 몸도 다 추스르지 못했지만 강재인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자신이 없는 사이에 장례식까지 치렀다니.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도유경을 만나 자세하게 상황을 물어보고 싶었죠. 김도윤은 도유경에게 몰래 연락하여 병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했는데요. 재인아 살아있었어? 도유경은 강재인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재인이와 오해를 풀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미안함만 남은 상태에서 재인이가 그렇게 가버리다니. 도유경은 장례식장에서 참 많이 울었고 그 미안한 만큼 그동안 최자영을 챙겨왔는데요. 재인아 정말 고맙다 살아있어줘서. 유경아 우리 엄마는 좀 어떠셔? 사실 엄마한테도 살아있다고 알렸어야 했는데. 일단 너부터 만나서 상황을 좀 묻고 싶었어. 강재인의 장례식 이후 최자영은 약을 먹는 것도 잊은 채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자신의 전부였던 딸이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리다니.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렸죠. 장례식장에서 강세리가 치매약병을 가져가 버리는 바람에 최자영의 치매는 증세가 심해졌고 도유경과 도민중까지 최자영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재인아 어머님이 지금 많이 안 좋으셔. 장례식 이후에 알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으셨더라고.
약 먹는 건 내가 챙겨드리고 있는데. 너가 없으니 삶의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 미안해, 제인아. 너도 겨우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하게 됐네. 엄마가 치매라고? 응, 강세리가 얼마 전에 집에 찾아와서 약병을 건네주더라. 어머니가 치매라면서 비웃고 갔는데 내가 너무 속이 상하는 거 있지. 걔는 정말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엄마가 나 때문에 강재인이 어디까지 불행해져야만 하는지. 평생 자신만 바라보던 엄마가 치매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유경아, 엄마한테는 내가 살아있다는 거 꼭 비밀로 해줘. 엄마가 많이 힘드실 테지만 내가 빨리 복수를 끝내야겠어. 제인아, 어쩌려고? 장례식까지 치러서 이제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할 생각이야? 유경아, 네가 나를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강재인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녹음펜과 강재인을 위해 지은 그 집에 숨겨진 비밀의 방. 강재인은 자신이 살았던 그 집, 황기찬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만 했죠. 내가 어떻게 도우면 되는데? 강재인은 이제 YL그룹에 돌아가기 위해 그랬던 것처럼 허술한 금자씨로 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인 만큼 이제 변장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할 필요가 있었죠. 내가 황기만이랑 위장 결혼을 해야겠어. 강재인은 황기만의 새 부인이자 황기찬의 형수, 그리고 강세리의 형님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재인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번뜩이고 있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과 함께 치밀한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강재인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에 대한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었죠. 이 계획을 위해 DH홀딩스의 대표인 정호성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강재인은 막대한 부잣집 딸을 흉내냈습니다. 외국 재벌로 신분을 세탁했고 황기만과 계약을 했죠. 강재인의 변장은 이전의 금자씨와는 차원이 달랐는데요. 완벽하게 계산된 외모와 품격 있는 말투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강재인의 표정에는 여유로움과 함께 날카로운 지혜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었죠. 황기만, 당신이 계약대로 협조해준다면 당신이랑 재혼 다시 생각해볼게. 도유경의 재혼 이야기에 황기만은 서둘러 도장을 찍었습니다. 황기만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간절함이 가득했는데요. 그동안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래, 유경아, 너랑 다시 합칠 수만 있다면 나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어. 황기만의 목소리에는 절절한 사랑이 담겨 있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스러운 마음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근데 누구야? 뭐하러 나랑 위장 결혼을 하려는 거지? 황기만, 당신은 아무것도 알 필요 없어. 앞으로 연기만 잘하면 돈도, 그리고 황기찬한테도 복수할 수 있는 기회니까. 황기만은 도유경에게 이혼당하고 눈에 뵈는 게 없었죠. 그래, 그놈은 내 가족도 아니야. 나만 믿어, 유경아. 강재인은 그렇게 외국 재벌의 딸이 되어 황기만의 손을 잡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황기찬의 집 문을 두드렸죠. 강재인의 발걸음에는 당당함이 가득했는데요. 마침내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다는 감격과 함께 복수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기만이, 넌 그냥 들어오면 되지. 왜 문 하나를 혼자 못 여니? 엄마, 나 지금 혼자 온 거 아니고 제 옆에 이 공주님 안 보이세요? 황기만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는데요. 드디어 어머니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공주는 무슨 얼어 죽을 누군데? 전부인 못 잊고 징징거리던 게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어디서 딴 여자를 데리고 온 거야? 누구쇼? 누군데 남의 아드님 옆에서 그리 뻗대고 있는지 내 소개나 들어봅시다. 우리 아드님이 이렇게 한량 같아 보여도 그래도 전 며느님이 잘 나가는 의사였는데 우리 집이 수준이 있지. 아무나 받지는 않는데 말이야. 탐탁치 않은 눈빛으로 황기만의 팔짱을 낀 여자를 쳐다보는 노숙자는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노숙자의 마음속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어딘가 낯익은 듯한 느낌이 들면서도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어라 강재인이랑 얼굴은 다른데 재벌집 여자 같은 분위기가 나네. 김한이가 이번엔 설마 진짜를 물어온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저 김한 씨랑 결혼을 약속한 제이예요.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완벽한 품격이 담겨 있었는데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우아함과 함께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엄마 외국에서 살다 왔어, 외국계. 엄마가 좋아하는 재벌이야. 그것도 기찬이 전 부인보다 훨씬 부자. 엄마 아들 기특하지. 뭐? 강재인 그것보다 더 부자라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대체 얼마나 부자라는 거야? 그런 여자가 그런데 너를 왜? 노숙자는 도저히 그런 재벌이 황기만을 왜 만나나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일단은 공손히 단장을 했습니다. 노숙자의 태도가 180도 바뀌는 모습이 역력했는데요. 돈의 위력 앞에서 비굴해지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어머 빨리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며느님. 그런데 이름이 뭐? 제이. 잘 모르겠고 김한이랑 결혼까지 약속을 하셨다니. 이제 큰 며느님으로 불러도 될까요? 돈 앞에 비굴해진 노숙자는 상석으로 강재인을 안내했습니다. 노숙자의 얼굴에는 아첨하는 미소가 가득했는데요. 얘 뭐하니 작은 애야? 여기 빨리 차 한 잔 내와라. 강세리는 노숙자의 호령에 못 이겨 서둘러 내려와 차를 탔는데요. 강세리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급속히 커져가고 있었고 눈빛에는 의심과 함께 묘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저 여자 설마 강재인은 아니지? 어떻게 강재인이랑 저렇게 비슷할 수가 있어? 아니야, 강재인은 장례식까지 치르고 죽어버렸는데 말도 안 돼. 김도윤이 강재인의 장례식까지 치러버렸기에 강세리는 황기만의 세부인 정체를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강세리의 머릿속에서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는데요. 강세리가 테이블에 차를 놓자 강재인은 퇴하고 뱉어버렸죠. 아니 차 맛이 왜 이래? 차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이런 사람을 고용하신 거예요? 제가 이 집에 들어오면 도우미부터 바꿔야겠네요. 아니 도우미라니. 말 똑바로 하세요. 나는 도우미가 아니라 황기찬 회장 와이프 이 집 안주인이라고요.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위축되는 모습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강재인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강세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어머 옵스, 너무 없어 보이길래 실수를 그만. 기분 상했다면 미안해요. 강재인의 도발적인 말투에는 계산된 냉소가 가득했는데요. 완벽하게 연기하면서도 강세리를 자극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의 눈빛에는 복수의 쾌감이 번뜩이고 있었죠. 강세리는 화가 나 부들부들 강재인을 째려보았는데요. 강세리의 온몸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집에서 누려왔던 권력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 같아 불안감이 극에 달했죠.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런 여자랑 아주버님 결혼시키실 거예요? 얘 말 똑바로 해라, 이런 여자라니. 재벌집 따님이신 거 이야기 못 들었어? 우리 김한이가 그동안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어디서 이런 여자를 데리고 왔는지는 몰라도 내가 반대하려면 너부터 내쫓아야 돼. 학력 위조에 몽땅 거짓말뿐인 너를 지호를 봐서 이 집에 들였는데 말이야. 노숙자의 목소리에는 돈의 위력 앞에서 완전히 굴복한 모습이 역력했는데요. 그동안 강세리를 무시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노숙자의 태도 변화에 강세리는 더욱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죠. 작은 애야 너 가만 보니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구나. 큰 형님한테 깍듯이 해. 함부로 대하는 꼴을 봤다가는 내가 너부터 내쫓을 테니 말이다. 안 그래도 기찬이가 너한테 마음이 뜬 것 같던데. 명심하는 게 좋을 거야. 어머니 그쯤 하세요. 동서교육은 제가 알아서 시킬게요.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여유로운 권위가 담겨 있었는데요. 이미 이 집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자신감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일단 제 짐은 김한 씨 방에 풀게요. 빠른 시일 내에 이 집에 들어와서 합치기로 했어요. 강재인은 빠른 속도로 일을 처리해버렸습니다. 하루빨리 이 집에 돌아와. 황기찬의 노트북도 아버지가 남기신 비밀의 방도 확인해야만 했죠. 강재인의 마음은 이미 복수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었는데요. 어머니 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김한 씨 방이 영 좁아서 제가 잠이 안 오네요. 그래도 되죠? 강규철이 강재인을 위해서 지은 집이니 비밀의 방 출입구는 강재인의 방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강규철 회장이 강재인을 위해 남겨놓은 선물. YL그룹 회장에 오르는데 꼭 필요한 지분과 황기찬의 약점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강재인의 머릿속에서는 치밀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들을 맞춰가고 있었죠. 그리고 노숙자까지 일가족을 한 방에 감옥에 보내버리게. 노숙자가 저지른 30년 전 살인 사건에 대한 증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재인은 이 집에 들어와 증거를 찾으며 이간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강세리가 해왔던 그대로 강세리를 정신병에 몰아넣으며 황기찬과의 사이를 갈라놓았죠. 강재인의 복수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는데요. 정교하게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상대방들을 하나씩 무너뜨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재인이 이 집에 돌아와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또 하나의 증거. 바로 황은호가 죽기 전 황지호에게 선물한 장난감의 비밀인데요. 지호야, 이거 네 거니? 네 장난감이야? 아니요. 이거 은호 형아가 엄마랑 만나러 가기 전에 고맙다고 저한테 준 장난감이에요. 멋지죠? 제 덕분에 은호 형아가 엄마랑 살게 되었거든요. 엄마가 통화하는 거 엿들어서 제가 은호 형아한테 알려줬어요. 학교 앞 신호등에 가면 엄마 만날 수 있다고요. 황지호의 순진한 고백에 강재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요. 은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드디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맞다.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엄마가 왜 비밀로 하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비밀로 해주세요, 큰엄마. 강재인은 드디어 은호가 죽은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질투에 눈이 먼 강세리가 기어코 자신을 죽이려는 대신 실수로 은호를 죽이고 강재인마저 다시 죽여버리려 했던 것이었죠. 강재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는데요. 무고한 은호가 자신 때문에 죽었다는 죄책감과 함께 강세리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모든 비밀을 알게 된 강재인이 드디어 마지막 한 방을 강세리에게 날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황지호가 황기찬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 말이죠. 강세리는 정신병원에, 그리고 여자에 미쳐 유일한 친아들을 죽인 황기찬은 아마 암에 걸려 죽지 않을까 하는데요. 벌써 황기찬이 매일같이 아프다며 피를 쏟는 걸 보니 황기찬의 결말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드디어 강재인은 비밀의 방을 찾게 되고 숨겨왔던 정체를 공개하게 되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지어주신 집에서 당장 꺼져. 강재인의 외침에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분노와 한이 담겨 있었는데요.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복수를 완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왕의 집을 되찾고 치매에 걸린 엄마도, 그리고 김도윤과 알콩달콩 김보람을 입양하여 살아갈 강재인을 기대해보게 되는데요.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될 강재인의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빠른 진행과 시원한 사이다 복수를 기대해보면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